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부유하신 분들이 점을 보러 오잖아요. 기승전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으세요. 아, 부자들은 문제를 네. 나한테서 찾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남 탓을 많이 하세요. 제가 나쁜 애고, 제가 나쁜 애고, 제가 나쁜 애고.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바뀌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만약에 꼭 같이 지내야 되는 직원이 좋게 몇 마디 했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원을 언제 내보내고 다른 직원은 언제 들여오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온 직원은 저랑 잘 맞을까요? 이 직원은 내보내도 되겠죠? 이런 방식이라면 부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얘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건가요? 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얘는 정말 나쁜 애예요. 이렇게 점을 보세요. 그만큼 부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잔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자기가 성공을 해서 남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공하는 중에 부자들은 조금은 다 허세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안정권에 접어든 부자들은 극도로 겸손해지세요. 왜냐면 희망이 없고 성공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부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은 또 그때는 겸손해지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때그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세요. 그 메타인지가 명확하다. 네. 빈자들은요. 빗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네. 5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뭐 3시에 리무진 타고 5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랑 열심히 하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빠득빠득 와가지고 6시에 와서 비행기를 못 탄 사람이랑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했냐면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 노력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나는 건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죠.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러면은 아니래요. 이거는 꼭 돼야 된대요.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만 보세요. 이번엔 공무원 시험이 꼭 돼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안 돼요. 왜요? 공무원이 팔자에 없으신 분이고 그때는 또 경쟁률도 한참 높았을 때고 또 그 다음 해까지 희망 고문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공무원만 포기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꼭 해야겠냐. 자기는 이것만 하면 된대요. 근데 막상 그게 딱 되잖아요? 그럼 그만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앞에 자기가 원하는 게 꼭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매몰돼가지고 그게 꼭 돼야 돼요. 근데 막상 그거를 갖고 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는 그 신들이 더 안타까워요. 자꾸 이것만 해달래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랑 재회가 꼭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에 이 남자랑 결혼하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대학에 꼭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가고 싶어 하시는 연세대 꼭 가야 된대요. 고려대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고려대는 절대 안 된대요. 근데 그 손님이 고려대를 가건 연세대를 가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손님은 그게 꼭 돼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요. 그게 러프예요.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운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쉬세요. 그리고 내년에 열심히 하세요. 그랬을 때 지금 그냥 TV 보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을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 단도리를 잘 한 상태에서 거기 정리정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천운이 따라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운이 나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지. 그래놓고서 좋은 운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되기를 바라세요? 지금은 운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해도 100이 안 오고 50이 올 거란 걸 알지만 고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인생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운을 좋게 하려면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적인 상태, 성장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강인함이 필요해요. 내면의 강인함. 그 강인함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균형적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아무리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도 정신병이 걸리면은 다시 밑바닥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방향, 자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가야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그 방향성이 돼야 되고 그 방향성을 잘 가고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거는 굉장한 강인함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없던 운도 따라와요. 그리고 운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했던 다른 일이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전에 했던 일이 인생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했다가 식당을 해서 성공하신 분 있잖아요. 자기가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식당이 성공했대요. 운동이랑 요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 손님은 자기가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있었고 끈기를 기를 수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있었고 승부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당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부자들의 마인드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와 내가 지금 이거 할 건데 전에 그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후회하고 남 탓하는 거. 저희 손님 중에서도 학교폭력을 심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학교폭력을 당한 게 나쁘지 않았대요. 그분은 성공하신 손님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사람을 좀 믿지 않게 돼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한테 피해 입은 게 조금 적었고 남들을 믿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학교폭력을 했던 애들보다 뭐든지 잘 나고 싶었대요. 정말 기를 쓰고 하셨어요. 걔네한테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요. 자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네. 거죠. 그렇게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분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긍정적이어 보이잖아요. 실패를 하게 되면요 사람은 부정적이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실패하고 나면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면 신사한탄을 하게 되잖아.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너네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너네가 지금 힘든 거 아는데 나도 그 과정을 거쳤고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도 조금만 더 해봐. 이렇게 되니까 긍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인 시야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시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원시시대 때 부정적이어야지 살아남았거든요. 호랑이가 쳐들어오고 침략을 당하고 굶어 죽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어야지 대비를 하고 이렇게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그 습성이 유전자에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부정적인 태세를 갖추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될 거야 요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근데 긍정적인 거는 힘들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점을 보러 왔을 때 그 말에서 그게 다 묻어 나와요? 부정적인 게? 5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 판결이 다 나요.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겸손하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굉장히 겸손하신 손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전에 한번 크게 망할 뻔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너무 거만했대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하고 났을 때는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에는 최대한 열린 시야로 이것도 해보고 선배들 말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겸손하고 자존심도 많이 버려가면서 빠득빠득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고 났을 때는 그게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그때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또 저 직원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 직원 말대로 했다가 회사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까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접을 줄 알아야 되고 성공하고 나서는 자존심을 딱 지키고 그 자리를 고착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진다 하면은 거기서 또 다시 유연해져야 돼요. 그렇게 균형을 계속 맞춰가는 게 인생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20억 30억 하는데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사요? 그러는데 살 수 있어요. 월급만 받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하면 3,0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3년이면 그거 5년이면 5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 5천만 원으로 서울에도 막 다 쓸어져가는 아파트 막 그런 거 1억짜리 1억 5천짜리 있어요. 그거 사고 나머지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대출금을 갚는 게 어차피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몇 억을 벌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은 대출금을 갚다가 가격 여유가 생기면은 그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세를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자본을 베팅을 해놓으면은 저축하는 거랑 다르게 또 확 커지거든요. 그게 몇 번 했을 때 그리고 청약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사소한 걸로 월급을 받았는데 자산이 이렇게 생겨요. 방향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높은 그 목표도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고 멀리 미래를 보고 네. 자기가 할 일은 지금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한 걸음을 거예요. 걸을 때 천운도 오고 도와주는 사람도 오는 거지 이건 불가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은요 사기꾼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을 인생의 목적에 두지 말고 사랑을 인생의 목적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요? 네. 남녀 간의 사랑이요?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든 자식을 사랑하는 거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든 사랑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손님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냐면 성공을 해야 되고
되고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 인생을 버텨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고 내년에도 힘들고 내후년에도 힘들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또 힘들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엄청난 창조적인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운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은 반려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직계 가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부모님이랑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투자를 하세요. 정신과에 본인이 가시던지 부모님이랑 같이 가시던지 해서 앙금을 좀 풀고 다시는 안 볼 사이더라도 좋게 지내세요. 그렇게 엄마 아빠랑 문제를 안 풀잖아요. 꼭 그 문제를 똑같이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네. 그 문제와 똑같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실 때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과에 가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다. 이 상처를 이제는 좀 떠나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빠가 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자친구가 때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 또 때리고 또 다른 남자친구도 그런지 몰랐는데 또 때리고. 맞아.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배우자를 만나보니까 배우자가 그로 같은 길을 걷는다거나. 네. 오, 진짜 그렇네요.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탓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받은 상처만 치료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아요. 그런 상처들이 모여서 불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지고 싶잖아요. 좋은 습관을 투자해서 만드세요. 좋은 습관. 자기가 당장 간절하게 필요한 습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거를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정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습관이 들 때까지 그 분야의 책만 세뇌가 되게 계속 본다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7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필요한 습관을 하나만 더 장착을 하잖아요. 운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단점이랑 너무 많이 싸우지 마세요. 단점은 물려서 장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여자분들. 샤넬백을 하나 사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롤렉스 시계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할 때까지는 여자들한테는 샤넬백이 필요하고 남자들한테는 롤렉스 시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매장 가서 정가 주고 비싼 돈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저축해서 여자분들 뭐 한 200만 원, 250만 원대에 중고로 사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져 있어도 명품 수선하는 데 가면은 기가 막히게 깨끗이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거 명품을 딱 한 개씩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옷 입으세요. 시장 옷 입으시고 그거 말고 명품을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성공할 때까지. 왜 옷도 있고 구두도 있고 뭐 많은데 벨트도 있고 지갑도 있고 그중에 왜 시계고 가방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니까 자기 자신감과 직결되죠.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녀서 그거에 기죽어가지고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처받는 기회 비용보다는 그냥 하나 사고 마시라는 거죠.